네, 일주론 이제 심화 과정입니다. 제가 이제 일주론 강의를 뭐 여러 번 했는데요. 이제 그 운세 분석을 좀 주로 했죠. 근데 이제 이번 시간은 이제 갑자부터 시작하는데 일주론은 뭐 일주론으로 끝나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좀 더 이제 좀 세분화시켜서 사주 분석을 하는데 유용한 어떤 그런 방법론을 좀 이렇게 제가 좀 전수라고 해야 될까 그렇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제 강의를 하겠습니다. 일주는 갑자일주죠. 갑자일주인데 보시면 갑목이라는 거는 이제 큰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수는 이제 바다나 강을 의미하는 건데 요런 그 사진의 요 이 형태가 갑자일주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좀 풍광이 되게 멋있죠. 밑에는 물이 쫙 깔려 있고 나무가 쭉 뻗어 올라가는 그런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갑자일주가 대부분이 굉장히 좀 외모가 좀 출중하면서 그리고 이제 육식갑자의 시작이죠. 그래서 이제 개척 정신이 좀 우수하다 이렇게 이제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갑자일주가 이제 이 자수를 보면은 이제 목욕지에 해당이 돼요. 이 목욕지는 아기가 이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이제 깨끗하게 이제 몸에 묻은 오물을 씻어내는 그러한 과정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높은 단계는 아니죠. 12운성은 이제 필히 암기하시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주 분석을 좀 자세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2운성을 보시게 되면 절태양, 생육대, 노광세, 병사묘 총 12단계죠. 오늘이 이제 갑자인데 왜 갑자가 여기 되냐. 자, 갑목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자수가 여기 있어요. 이 도표는 잘 보시고 제가 항상 강의할 때마다 쓰는 건데 외워두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12운성 절태양, 생육대 이렇게 나가죠. 갑목은 양의 천간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가요. 그러면 절태양, 자수의 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욕이 있으면 그러면 뭐냐? 좀 끼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욕지라고 한다는 얘기는 이제 그 깨끗하게 씻는 과정이고 이제 반복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자수가 좌오묘유에 해당되는 도화에 해당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걸 이제 뭐 나체도화라고도 해요. 이 나체도화라는 게 뭐 옷을 다 벗고도 뭐 창피함을 모르는 그런 일주다. 이렇게 해서 이제 갑자욕, 을사욕, 경호욕, 신해욕 총 60갑자 중에 4가지에 해당되는 게 이제 나체도화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좀 끼가 있고 발랄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자기의 어떤 능력이나 이런 어떤 그 생각을 외부로 잘 표출하고 외모도 좀 준수하다. 도화기가 있다. 이제 도화라는 게 이제 그 배나무 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아주 복숭아 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좀 이쁘고 화려하고 이제 그러한 것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천간지지가 갑자는 다 양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양적 속성이에요. 자존심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자수는 목을 생해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인성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자수 안에 이제 그 지장간이 임수하고 개수죠. 개수인데 임수가 자수를 보거나 개수가 자수를 보게 되면 이거는 노광지에 해당이 돼요. 보시게 되면 오늘 갑자일주인데 자수의 지장간이 임수하고 개수죠. 이게 이제 자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수를 보는데 요게 보면 이제 임수는 양의 천간이니까 절태양, 생욕, 대, 록, 왕에 해당되죠. 그 다음에 개수는 음의 천간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음의 천간이니까 절태양, 생욕, 대, 록이에요. 그러니까 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지에 해당이 된다는 얘기는
이 단계는 낮은 단계가 아니죠. 인성이 녹지하고 왕지에 있다는 얘기는 높은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생각의 어떤 수준이 높고 학업 능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인성이 이제 노광지인데 하필이면 또 욕궁이죠. 끼를 발산하는 어떤 그런 욕궁이 그렇다 한다면 학업 능력도 우수하고 기획력이 우수하니까 보통 대기업의 어떤 뭐 전략팀, 기획팀 뭐 이런 팀들이 많이 있죠. 뭐 신규 사업팀 뭐 이쪽 계통으로 잘 맞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임수를 보시게 되면 왕좌 욕궁이 아까 이제 요 임수가 자수를 보면은 왕이죠. 왕의 좌한 거, 왕좌 욕의 궁이 있다. 그래서 왕좌 욕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임수 편인인데 편인은 일반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 좀 독특하고 특출하고 특별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게 또 되게 높은 단계죠. 왕좌니까. 왕한 거는 12운성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겁니다. 인성이, 그것도 독특한 생각, 편인이. 그러니까 당연히 기발한 아이디어를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가진 일주가 갑자일주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계수는 정인이죠. 이거는 이제 반듯한 정인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어머니를 모친을 의미하는 거고 명예, 이제 학업 능력, 계약도 의미를 하죠. 근데 이게 이제 계수가 아까 자수를 보면 녹지에 있었죠. 이 녹지는 굉장히 좋은 단계입니다. 이거는 이제 일정한 어떤 직위를 의미하고 내가 일한 만큼 녹봉을 받는다. 보통 공무원들이 녹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반듯함을 의미해요. 뭐가? 인성이. 그러니까 이제 인성은 어머니에 해당되니까 갑자일주를 가진 남녀공이 어머니는 굉장히 현출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지는, 여기 일지는, 이게 이제 원래는 배우자궁이죠. 남편궁이자 이제 부인에 해당되는 어떤 궁에 해당되는 건데, 거기에 뭐냐면 어머니가 들어와 앉아있는 그러한 그 형국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굉장히 이런 현상이 좀 세게 나타났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심하면 이제 남녀공이 불문하고 마마보이 같은 어떤 그런 기질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또 배우자궁에 어머니가 들어와 있는 형국이니까 고부 갈등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갑자일주는. 그래서 이제 갑자일주의 남편이라고 한다면 여명 입장에서는 고부 갈등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배우자궁에 어머니가 있으니 건건이마다 뭐냐면 어머니한테 허락을 받고 어머니의 강한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어떤 그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갑자일주 아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아기인데 만약에 우리 태어난 아기가 갑자일주다 한다면 이 굉장히 중요해요. 두침 방향이라고 해서 이거는 뭐냐면 이제 머리를 두르는 방향이죠. 그래서 이제 이 두침 방향이 이거는 한시 방향이 좋습니다. 이건 이제 북쪽이나 북동쪽 머리를 북쪽이나 북동쪽에 아기 머리를 침대에서 이렇게 방향으로 재우면 굉장히 육아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색깔은 붉은색이 맞아요. 갑자일주는. 예. 그래서 직업적으로도 이제 전문직이 맞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학업 능력이 우수하죠. 그래서 이제 뭐 공무원도 잘 맞고 또 가능하면 교육 공무원이 맞습니다. 연구원, 의료인 이런 거 잘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진신인데 이거는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계수에 해당됩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갑자일주가 이제 있는데 지금 이제 이거를 이제 천간에 이제 이거를 쭉 넣어 보는 거예요. 일부 유튜브에서는 실전 연습 이렇게 해가지고 사주를 이제 연습해보는, 실제 사주를 보고 판단해가지고 설명하는 건데,
사주 경우의 수가 51만 8,400가지예요. 사주 경우의 수가 51만 8,400가지입니다. 이거를 일일이 다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갑자 일주만으로도 수천 가지의 경우의 수가 나오는데 그거를 실전 연습이라 해가지고 여기서 아무리 사주 원국을 떠들어댄들 그냥 그때뿐이에요. 그거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공부에 불과한 것이지 전혀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지가 않습니다. 네, 되지가 않아요. 그거는 그 수천 가지의 경우의 수 중에 하나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반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나마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경우의 수를 한번 좁혀보는 겁니다. 자, 갑자일주가 연월시가 됐든 여기 올 수 있고 여기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주 원국에 갑이 있다. 여기 있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 안 그래도 갑인데 갑이 또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이게 이제 수풀림자를 써서 살림을 구성했다고 해서 이건 굉장히 좀 이 갑목이 이제 봄의 기운을 뚫고 나오는 그런 그 형상이죠. 이 갑이 이제 요거는 씨앗이 땅에서 뼈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갑목인데, 갑목은 지도자적인 기질이 있고 자존심 강하죠. 근데 이제 갑이 또 있어요. 이러면 뭐냐? 이거는 어떤 경쟁력이 우수하다. 경쟁력이 우수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대운이나 세운에서 갑목이 왔다. 마찬가지예요. 대운은 10년 동안이죠. 세운은 1년이에요. 요 기간에 이 갑자일주는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가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한 기간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갑은 그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갑자일주의 갑이 갑을 보면 이거는 좋은 겁니다. 네. 자, 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을이. 갑은 이제 큰 나무, 기둥 이런 걸 의미하고 을목은 1년생 초목이죠. 그러면 보시게 되면 큰 나무가 이제 아까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큰 나무가 있죠. 이거는 이제 갑목이에요. 이거는 갑목인데 을목은 뭐냐? 얘를 이렇게 휘감고 이렇게 막 이렇게 넝쿨처럼 이렇게 가는 이렇게 이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 거죠. 능나라 그러는데 이걸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올라가는 애는 얘 양분을 빨아서 올라가니까 이 을은 좋은 거지만 이 갑 입장에서는 을이 크게 좋을 게 없죠. 이거는. 그러니까, 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겁지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갑이 을을 본다 그러면 크게 좋을 건 없어요. 그러면 뭘로 보냐? 만약에 뭐 신약사주인데 을이 운에서 들어온다 그러면 좋을 수도 있겠죠. 꼭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지만 어쨌든 갑이 을을 보는 것보다는 을이 갑을 보는 게 좋은 겁니다. 을한테는 이익이죠, 갑이. 갑한테는 을이 별로 도움이 될 게 없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병화를 이제 천간에 있을 수 있겠죠. 이 병화는 병화는 태양이죠. 예, 태양입니다, 태양. 태양이 없는 갑목은 이거는 을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거는 이제 살 수가 없죠. 태양 없이는 존재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목은 병화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병화는 식신에 해당되죠. 식신인데 이거는 먹을 식자를 써요. 그래서 이거는 식신은 좋은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먹을 것도 생기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목 입장에서 병화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주 원국에 이렇게 병화가 떠 있다. 이거는 신강사주니 신약사주를 불문하고 어쨌거나 굉장히 좋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적천수 진가론에 나오는 어떤 진신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이제 일간한테 도움을 주는 천간, 일간이 이제 어떤 좋은 의미로 이제 기운을 받는 어떤 그런 천간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병화는 이제 좋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화가 있을 수가 있겠죠. 이 정화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정화는 이제 뭐냐면 이 간목을 제대로 쓰려면 이거는 이제 뭐냐면 그 나무를 갖다 이렇게 뭐 불을 태워줘야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정화는 이제 뭐 그 불이니 뭐 촛불 그다음에 뭐 모닥불 이런 걸 의미하기 때문에 간목의 존재는 정화가 있어야 이 간목을 제대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목은 정화가 있어야 되겠다. 아까 병화도 식신에 해당되지만 정화는 상관이죠. 뭐 상관이어서 이건 나쁜 거 아니냐?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천간에 정화가 없다 그러면 요 지지의 지장간에라도 정화가 있어야 돼요. 보시게 되면 지지에 정화가 있는 걸 보시면 여기 정화가 있죠. 지지의 지장간에 정화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도 지금 보면은 정화가 있는 이런 지장간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어줘야 된다. 천간에 없으면 지지 지장간에라도 있어줘야 된다. 그만큼 정화가 필요한 존재다. 누구한테? 갑일간한테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정화가 있는데 이걸 이제 경금도 필요해요. 이거 이제 벽갑인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벽갑인정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이 간목을 팰라 그러면 뭐냐면 얘가 있어야 되겠죠. 얘가 있어야 돼. 경금으로 뭐냐면 이 화가 경금을 녹여서 얘를 팰 수 있게, 얘를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목을 팰라고, 벽갑, 깨뜨릴 그 벽자예요. 갑을 깨뜨리려면 정화를 끌어온다 해서 벽갑 인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벽갑 인정이 해당되려면 정화하고 경금이 천간에 있어야 되고, 얘네들이 뿌리를 좀 어느 정도 내려줘야 돼요. 그럼 벽갑 인정이 해당이 됩니다. 그럼 벽갑 인정이 사주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경금은 이제 간목 입장에서는 관성이죠. 아주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운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정화는 이제 상관성인데, 이게 뭐 상관, 경관이니 이렇게 해당되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떤 언변과 표현력이 우수하고, 머리가 비상하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벽갑 인정의 어떤 논리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토 되게 좋아요. 간목 입장에서는 무토가 뭐냐면 이거는 큰 산을 의미하는 것이죠. 무토기도 마찬가지예요. 다 좋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들판이나 이런 것을 이제 평야 논밭을 의미하는 건데. 간목이 무토 기토를 본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본적인 것은 되니까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삶의 어떤 바운다리 그리고 이제 울타리 뭐 이런 거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자기가 쭉 힘을 펼쳐나가는 어떤 그런 무대 이런 걸 의미합니다. 아까 경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경금은 진신이에요. 간목한테 꼭 여기 있어줘야 됩니다. 이 경금이 잘 갖추어져 있으면 이 간목은 이건 관성이죠. 직업적으로 매우 유리합니다. 천간에 떠 있으면 이러한 관성이 지지에 있다고 한다 그러면 조직 사회에 적응은 잘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이게 그런데 이 경금이 만약에 이제 뭐 신월이다 그러면 이게 뿌리를 내렸죠. 뭐 여기 있어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만약에 아니면 뭐 축시에 태어났다. 뭐 이렇게 해도 만약에 여기에 이제 뿌리를 내린 거죠. 경금이 축토 안에 신금이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직 사회에 적응을 잘 하고. 그리고 이제 직업운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신금이 있죠. 그러니까 신금보다는 경금이 더 좋아요. 이거는 신금은 날카로운 어떤 그런 칼을 의미하는 거죠.
칼로 이 나무를 베는 격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직업적으로는 괜찮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어떤 조직 내에서 굉장히 힘들게 직장 생활이나 조직 생활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신금이 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만약에 묘월이나 인월이다. 인월에 태어났다. 누가? 갑자일주가. 그러면 봄에 태어난 간목이죠. 이럴 때 신금이 존재한다 그러면 이거는 좀 문제가 돼요. 이거는 이제 굉장히 굉장히 한참 올라오는 어떤 그런 간목을 내려치는 격이기 때문에 이거는 직업적으로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임수하고 이제 개수가 남았는데 이거는 이제 인성이죠. 근데 이 인성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게 지금 뿌리를 갖다 내리게 되죠. 자수에. 그러니까 갑자일주가 천간에 임수나 개수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뿌리를 내리니까 당연히 인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어쨌든 학업 능력은 우수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임수보다는 개수가 더 나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임수는 큰 바다나 강을 의미하는 거고 개수는 하늘에서 내리는 비나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간목이 필요한 거는 사실은 이거예요. 예. 물이죠, 물. 내가 자양분을 얻게 되는 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개수는 정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정인. 예. 그러니까 어쨌든 임수보다는 개수가 낫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갑을 제외하고 을정 무기경신 임계가 대운이나 세운에서 와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들어와도 대운 10년, 세운 10년 요 기간 동안에만 사력을 하고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 기간이 지나면 약해지는 거죠. 예. 어쨌든 해석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축이죠. 축이 여기일 수도 있고 여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자축은 합이죠. 합이 되는데 합은 붙어 있어야 합이 되지. 이렇게 만약에 축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거는 합이 성립이 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축이 여기 있다. 그러면 합이 성립됐죠. 이거는 뭐냐면 원국에서 이렇게 합이 되어 있다고 한다는 얘기는 좀 평소에 답답함을 느끼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 자수는 이건 인성이죠. 간목 입장에서 이 축토는 이거는 재성이에요. 돈이죠. 그러니까 인하고 재가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이렇게 학업적인 면이나 금전적인 면에서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잘 쭉쭉쭉쭉 풀리지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어느 경우에 월이 축이거나 시가 축인 경우에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는데, 만약에 축토가 연에 있다고 한다면 자축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대운이나 세운에서 축토가 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합이 되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 대운 10년, 세운 1년 기간이면 전체적으로 이 기간에는 이러한 묶임 현상들은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인을 보시게 되면 인자, 특별하게 이거를 활동하는 게 없죠. 이게 뭐냐면 천간은 천간 오합으로 작동을 해요. 이게 갑기, 을경, 병신, 정이, 무기합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 지지는 형충회합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형충회합인데, 주로 이제 형충회합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아까도 제가 자축합 제가 이제 그 예를 들었지만, 이는 형충회합에 해당되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특별한 작동력이 없어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묘를 보시면, 이것도 아까 지금 멀리 떨어져 있죠. 이건 자묘형이죠. 형살은 대표적인 게 인신사 축술미인데, 자묘형은 이거 두 글자만 돼도 이건 자묘형에 해당이 되죠. 근데 묘가 여기 있어도 자묘형이 되죠. 그러면 이거는 평생 나쁜 거냐? 그렇지 않고, 이거는 사주 원국이기 때문에 그냥 평소에는 작동하지가 않아요.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느 때 작동하느냐? 만약에 묘운이 왔다 그러면 자묘형이 작동을 해요. 이렇게. 그런데 사주 원국에 자묘형이 있는데 자가 왔다. 자가 오면 자가 두 개가 되죠. 얘를 형하는 거예요. 그러면 묘라고 하는 이 겁재를 형하는 거니까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왕한 두 글자는 약한 거를 이제 발한다, 뽑아낸다. 뭐 이제 발치 그러죠. 이를 뽑아낸다니까 뽑혀 나가는 거예요. 자묘형이 이제 있어. 이건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작동이 되죠. 여기서도 자묘형이 돼요. 근데 만약에 묘가 왔다. 그러면 이 원래는 사주 원국의 자묘형은 작동하지가 않습니다. 않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묘형이 되는데 그러면 뭐 이거 어떻게 하면 평생 그러면 자묘형이겠네.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묘 두 개가 요 자수를 형하는 거죠. 요거는 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 만약에 묘년이나 묘대운에는 전체적으로 인성이 형을 당하는 거니까 이때는 조금 인성적으로 내가 약간 좀 득보다 좀 실이 많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을 보시게 되면 진토가 있어요. 그러면 이 자진은 뭐냐면 신자진으로 지금 이제 그 삼합이 있죠. 신자진. 이 삼합은 방합하고 틀려서 두 글자만 있어도 작동이 돼요. 그러면 자, 진이 있는데 여기 지금 떨어져 있죠. 이렇게 만약에 연에 있으면 이거는 작동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수국이죠. 신자진이 수국이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신자진이 왜 수국이지? 이걸 잘 모르시면 이제 제 강의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삼합을 공부하시고 제 강의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근데 갑자일주가 진월에 태어났다. 이거는 작동을 하는 거죠. 근데 평소에는 작동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그런 건데 만약에 이제 진이 또 왔다. 그러면 작동을 합니다. 자진으로 해가지고 이거는 인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수니까 수생목을 해서 인성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만약에 이 시기에는 학업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충분히. 그래서 진이 있다고 한다면은 또 이거는 국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반국이죠. 반합국입니다. 반합국. 수는 간목 입장에서는 인성이죠. 이거는 이제 좋은 거니까 학업 능력이 굉장히 좀 우수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를 보시게 되면, 자사. 제가 아까 형충해합으로 지진이 작동한다 그랬죠? 형충해합. 형충해합인데 자사는 형충해합이 뭐 없죠? 이거는 크게 뭐 영향력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오. 이건 좌우충이 되죠. 아까 얘기했지만 만약에 갑자일주가 말띠다. 그러면 이거는 좌우충이 성립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원충이라 그래서 성립되지 않고 만약에 월에 오가 있다. 이거는 이제 좌우충인데 그러면 항상 내 평생 좌우충이 작동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대운이나 세운에서는 작동을 합니다. 근데 대운은 이거는 10년간의 암시예요. 암시. 그래서 만약에 갑자일주가 대운이 5대운이다. 그러면 좌우충이 돼가지고 얘가 지장간이 막 나오고 오화가 지장간 이런 일들은 벌어지지가 않아요. 세운에서는 벌어집니다. 만약에 좌우충이 만약에 운에서 만약에 5년이 왔다. 5년 세운에서 이럴 때는 양상이 틀려요. 이때는 좌우충이 되면서 오화 안에 있는 지장간 병기정, 그 다음에 자수에 있는 임계가 나와서 천간오합, 드러난 천간에 여기에 지금 갑기을경, 병신, 정인, 무게합이 되어서 드러난 천간에 만약에 여기에 정화가 있다 그러면 정임합을 해서 얘가 나가는 거고 만약에
무토가 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여기 계속 무기압을 하죠. 얘가 나가요. 이거는 이제 실로 보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양상이 벌어집니다. 어느 경우에 세운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렇다는 것이고, 사주 원국에서 만약에 좌우충이 있다고 한들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그러면 충이 없으면 그냥 평온한 건가요? 그렇지 않죠. 얘는 항상 대기예요. 충을 하려고 항상 대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5년이 오던가 자년이 오는 경우에 이 좌우충이 성립이 돼요. 예, 좌우충이 성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사주 원국에 충이 있으면 삶 자체가 평탄하게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미죠. 이제 미토인데, 미토도 보시게 되면, 잠이 이제 이거 해볼 수 있는데, 형충회합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이거는 작용력이 약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신. 이건 아까 진과 더불어서 아까 자진했죠. 아까 신자진에서. 신자진에서 여기 자진하고 신자죠. 그러면 보면 자진하고 신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작동한다고 봐야 되겠죠. 요거는 이렇게. 근데 만약에 신이 여기 없고 여기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자진의 어떤 삼합은 두 글자만 되어도 성립이 된다 그랬죠. 요거는 신자, 이거는 수의 반국에 해당되지가 않아요. 멀리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근데 멀리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진이 들어왔다. 그러면 신자진이 딱 세팅이 되죠. 이거는 아주 강력하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신이 여기에 있는 경우 이거는 이제 두 글자만 있으니까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렇게 신자 반합을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대운이나 세운에서 분명히 진토가 오는 해는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신자진 이렇게 수국이 돼요. 이럴 때는 굉장히 좀 복잡한 양상이 벌어져요. 예. 어떤 일이 벌어지자, 너무 강한 수가 생기기 때문에 이 목을 생해주죠. 이거는 비견입니다. 그래서 나의 세력을 좀 확장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롭게 일도 벌리고 친구나 동료들도 많이 사귀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그러한 양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자, 유. 이건 자유파 그러는 건데, 크게 약하게 볼 수 있지만, 어쨌든 파가 오는 경우에 병원에서 수술도 많이 하고 다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를 꼭 굳이 파를 굉장히 아주 그냥 좀 강력한 작용력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술. 자술, 형충회합에 해당되지 않고 특별한 게 없죠. 예, 없어요. 예. 해자, 이거는 이제, 아까 신자진이 요거는 수삼합인데, 이제 이거는 삼합이잖아요. 방합이 있죠. 이거는 이제 해자축 방합인데, 요거는 이제 해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방합은 두 글자가 있으면 성립이 되지 않고 작동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가 있다 그러면 해자에서 이건 작동하지 않고, 만약에 대운이나 세운에서 축토가 들어왔다 그러면 해자축이 돼가지고 요거는 수방합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작동을 합니다. 그럼 수방합이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당연히 수는 간목 입장에서 인성이니까 계약이나 아니면 학업적인 성과에서 좋은 영향을 받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술해자, 그죠? 자자음은 어떠냐? 이거는 있잖아요. 뭐냐면, 자가 만약에 여기 있다 그러면 자자가 되죠. 요거는 이제 수가 자꾸만 오는 경향인 건데, 이거는 성충회합에 해당되지 않는 건데, 만약에 대운이나 세운에서 자가 오는 경우는 이건 달리 봐야 돼요. 이거는 이제 이거 배우자궁이 자인데 또 자가 들어왔죠. 이거는 이 배우자궁을 밀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하냐?
부부 관계가 좀 멀어질 수 있는 해가 될 수 있다. 시기. 만약에 대운이나 세운이다. 그럼 대운은 한 10년, 세운은 1년 동안 부부 관계가 조금 이렇게 소원해질 수 있다. 소원해질 수 있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지가 같은 글자가 오는 그런 어떤 운에서는 배우자와의 관계를 좀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갑자일주 제가 이렇게 봤는데 이게 생각만큼 아주 단순하지가 않죠. 사주가 경우의 수가 51만 8천 가지가 넘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요 강연을 잘 들어서 분석하셔가지고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